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해선 안 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13만 명의 전력 공급이 차단되고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LA의 한 주택에서 여러 명이 정체불명의 물질에 노출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외부로 확산될 위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최대 8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이소의 미주 수입 통관을 대행했던 한인 통관업체 대표가 기소됐습니다. 탈세와 사기로 수백만 달러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맨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주장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미국이 병합해서는 안 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를 그린란드 특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는 그린란드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며 동맹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과 안보, 생존을 위해 미국의 국익을 강력하게 증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드리 주지사도 곧바로 그린란드를 미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봉사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북극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린란드의 미국 영토 편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은 겁니다. 과거 300년 동안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 1953년 식민 통치 관계에서 벗어난 그린란드는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꾸준히 그린란드의 미국 편입을 주장해왔고 벤스 부통령도 그린란드 미군 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덴마크가 그린란드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습니다. You have not done a good job by the people of Greenland. You have underinvested in the people of Greenland. That has to change. 특사 임명 소식에 덴마크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opfattelse, og ud af ingenting er der så nu en særlig amerikansk repræsentant, som ifølge ham selv øjensynligt er udstyret med den opgave, at han skal overtage Grønland, og det er selvfølgelig helt uacceptabelt. 덴마크 총리와 그린란드 총리도 공동 성명을 내고 국경과 나라의 주권은 국제법에 근거한다면서 미국이 국제안보를 논하더라도 다른 나라를 병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 현지 언론들은 라스무센 외무장관이 덴마크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해 이번 일에 대해 항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도심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소방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0시쯤 가스 전력 회사 PG&E의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약 13만 명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웨이모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서고 열차 운행도 중단되는 등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정전 사태는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면서 4,700여 가구와 여러 사업장이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시청과 도서관 등 일부 시립 건물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PG&E 측은 아직 전력이 복구되지 않은 약 3,800가구에 대해 내일 오전 6시까지 전력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focused on getting customers back online, back with power as soon as we can and as safely as possible. 당국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LA 지역의 한 주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에 여러 명이 노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샌퍼난도 밸리 타자나 지역에서 발생한 유해 물질 사고로 총 15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15명이 정체불명의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오염 제거, 즉 제독 조치를 받은 뒤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된 사람은 33살 남성 2명과 28살 여성, 23살 여성으로 현재까지 정확한 건강 상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 소방국은 현장 관리와 추가 제독 작업을 위해 인력을 더 투입했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는 해당 주택 외부로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공 취재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주택 앞마당에 나무를 흰 천으로 감싸는 모습과 일부 주민들이 주택에서 떨어진 옆마당에 대기하고 있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물질이 문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추가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밀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인근 주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접근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이 예고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LA와 팜데일, 산타바바라 등 남부 지역에 시속 50마일의 강풍과 4에서 8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내일 밤과 수요일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전망이며 말리부를 포함한 산불 피해 지역은 산사태 위험이 있어 모래주머니를 준비해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응급구조대와 협력해 연휴 동안 예상되는 폭풍에 대비하고 있다며 노리파이 LA 웹사이트에서 긴급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샤스타 카운티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이번 폭풍에 대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구리 가격이 폭등하면서 구리선 절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데이터 센터 건설 등의 영향으로 올해 30% 이상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관련 절도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절도 피해가 심각한 LA의 경우 다운타운 유가 다리의 구리선이 수차례 도난당해 $250만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신호등과 통신선 등의 구리선마저 훔쳐가면서 공공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등 12개 이상의 주에서 구리선 절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됐으며 현재 절도 신고 포상금 제도와 구리선이 내장돼 있지 않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리토스에서 한인 통관업체 대표가 탈세와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통관업체 코미스 인터내셔널을 운영해온 프랭크 승 노아 대표에 대해 탈세와 사기 혐의로 51개월 징역형을 선고하고 $757만 9천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노아 대표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일본 생활용품 체인 다이소의 미주 수입 통관을 대행해 왔으며 세관에 납부한 관세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해 $340만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다른 고객사 2곳을 상대로 관세를 대신 납부한 것처럼 가장해 $200만 횡령했으며 미납 통보를 받은 피해 업체들이 해명을 요구하자 위조된 은행 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세금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해 국세청에 $240만 손실을 입히고 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편 노아 대표는 지난 2022년 다이소 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해왔으며 컨트리클럽 회원권과 여행 등의 수천 달러를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내 소고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농무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1월 다진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6달러 78센트로 9월 대비 2.1%, 전년 대비 1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소고기 가격을 잡기 위해 브라질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를 철회하고 축산 농가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대응책을 도입했지만 가격 안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소고기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소고기 메뉴를 주로 판매하는 레스토랑의 폐점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소사육 농가 감소와 사료비 상승 등이 소고기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으며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카고에서 발생한 교회 화재가 인근 건물로 번지면서 소방관과 민간인 등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카고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7시 46분쯤 노스 로터스 애비뉴와 웨스트 휴런 스트리트 교차로 인근 2층 규모의 교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인접 건물로 옮겨 붙으면서 건물 2채가 전소됐고 진화 과정에서 건물 바닥 일부가 붕괴되면서 소방관 1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며 일반 시민도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추운 날씨에 소화전이 얼어붙으면서 한때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이틀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오는 12월 24일과 26일을 연방행정부처와 기관의 휴무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일시적인 휴무일 지정으로 영구적인 연방 공휴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법안 통과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연방행정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은 이틀간 의무 근무에서 제외되지만 각 부처와 기관장은 업무 필요성에 따라 일부 직원에게 근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은행, 대형 마트 등은 대부분 정상 운영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 기업의 경우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전후를 모두 휴무로 정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도쿄전력이 15년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재가동에 나섭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파란색 방진복을 입은 도쿄전력 직원들이 안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부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자력 발전소 6호기 현장입니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운영사 도쿄전력이 다음 달 재가동을 추진하는 곳입니다. 니가타현의 의회가 재가동과 관련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지역 동의 절차는 사실상 완료됐습니다. 다만 안전성 확보나 피난 계획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우려는 여전해 앞으로도 정부나 도쿄전력의 대응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언론 분석입니다. 도쿄전력은 다음 달 20일 전후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설비 검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가시와자키 원전은 원자로 7기로 구성되며 합계 출력 821만 2천 킬로와트로 단일 원전 중에선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재가동 대상은 6호기 하나로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하게 되는 것은 후쿠시마 사고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도쿄전력은 6호기와 함께 7호기 재가동도 추진했지만 7호기는 테러 대책 시설 완공 지연으로 당분간 운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일본에 있던 원자로는 모두 54기. 후쿠시마 사고로 한때 모두 가동이 중지됐다가 일부 원전이 가동을 시작해 현재 상업 운전 중인 원자로는 14기입니다. 15년 만에 이뤄지는 도쿄전력의 첫 원전 재가동 움직임을 두고 인공지능, AI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국제사회의 관세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유럽인데요. 중국이 유럽연합산 돼지고기에 이어 유제품에도 최대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근거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갈등은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반보조금 관세를 보고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유럽산 농축산물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연합산 유제품이 표적이 됐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반보조금 조사 예비 판정 결과를 근거로 오는 23일부터 유럽연합산 유제품에 임시 상계 관세를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율은 기업별 보조금 수준에 따라 최소 21.9%에서 최대 42.7%로 정해졌는데요. 중국은 유럽연합산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중국 내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 조사가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했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중국의 예비 판정을 면밀히 검토한 뒤 중국 당국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이 사실상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항공편 취소 사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데이터에 따르면 내년 1월 중국발 일본행 항공편 가운데 2천여 편이 취소됐고 일본 호선은 보름 가까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관광과 교류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의 흐름은 다릅니다. 중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0% 안팎을 유지하며 취임 2달 만에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여론조사 응답자의 약 90%가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 강경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내각 지지율도 당분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 통제선 사이로 파손된 차 한 대가 견인됩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남부의 한 도로에서 러시아군 총참모부의 작전훈련국장인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차량 아래 설치된 폭탄이 폭발하면서 숨졌습니다. 사르바로프 중장은 체첸전과 시리아전 등에 참전한 러시아군 핵심 지휘관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지난 1년 사이 모스크바 일대에서 폭발물 공격으로 숨진 장성급 인사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러시아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이나 특수부대가 배후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건 발생 직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리섬 주민들이 섬의 생존을 지켜달라며 피켓을 들고 나섰습니다. 시위에 나선 건 단 4사람뿐이지만 이들의 문제 제기는 국경을 넘어 법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축구지방법원은 파리섬 주민 4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며 세계 최대 시멘트 회사 홀심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낸 소송을 본안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홀심이 인도네시아에서 시멘트 원료 채석과 운송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탄소를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했고 그 결과 해수면 상승과 홍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홀심은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15년 이후 직접 배출량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쿠팡의 탈세 정황을 확인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빼돌려 세금을 줄이려 한 건 아닌지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계 자료가 담긴 박스를 줄줄이 들고 나와 차에 가득 싣습니다.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미국 본사와의 연관성도 살펴보시는 건가요? 투입된 인력만 150여 명. 쿠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겁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세청 조사 사국이 나섰고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됐습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 탈세를 전담 조사하는 조직이고 조사 사국은 구체적인 제보 등 탈세 혐의가 뚜렷할 때 비정기적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 두 조직이 동시에 투입된 만큼 국세청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집중해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특히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도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과도한 이익을 넘겨주면서 국내에서 낼 세금을 줄였거나 미국 본사로 브랜드 사용료나 기술료 명목의 로열티를 과도하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의 해외에 있는 본사와 그리고 국내에 있는 자회사 간의 거래가 제대로 된 가격을 주고받은 거래인지 그거를 자료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국세청은 관련인 조사와 후속 절차 등이 더 남아있다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예고했고 쿠팡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여야가 모두 통일교 특검법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특검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각자 특검 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실제 특검 출범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특검 대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어제 아침 통일교 특검법 못 받을 것도 없다며 하루 만에 입장을 전격 선회했습니다.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봅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받지 않을 거라 확신한 모양이지만 착각이라며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까지 철저히 밝힐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겨눠 통일교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공정한 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이 모두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오후에는 특검 논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바로 성사됐습니다. 1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여야는 일단 특검 법안을 각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통일교 특검은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협의하여서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줄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제3자인 대법원 등에서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라도 또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각자 발의를 하고 특검이 바로 통일교와 관련한 진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대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혜성 씨에게 징역 8년형을 내려달라고 특검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혜성 씨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이지만 두 사람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일가의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김 씨의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거액의 피해 회복이 어렵고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 수사 대상이 되자 해외로 달아났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절차에 돌입하자 약 4개월 만에 자진 귀국해 붙잡혔습니다.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갖기도 한 기업으로부터 46억 9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당초 횡령한 돈의 본류인 184억 원을 다른 대기업이나 금융사로부터 받아낼 당시
김 씨가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유도했다는 의혹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혀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지만 한남동 공간도 대통령실도 가본 적 없다며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니 무죄 선고 또는 공소기각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김 씨 측은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공범으로 얽혀있지 않은 사건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실제로 특검의 1호 기소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나 김건희 씨 계좌 관리인 이종호 씨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도 김건희 씨가 명시적 공범으로 지목받진 않았습니다. 김혜성 씨의 1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입니다. 이날 집사게이트 의혹에서 파생된 김 씨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빠른 진단을 위해 CT를 찍을 때마다 상당한 방사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잦은 CT 촬영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 각도에서 X선을 쏴 단 몇 초 만에 몸속 구석구석을 보여주는 CT. 암 진단은 물론 뇌출혈이나 교통사고 등 응급 상황에서 빠른 진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받으면서 복부 CT를 2년에 한 번은 받은 것 같아요. 예전에 좀 아픈 데도 있었고 이제 지금은 그냥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CT 촬영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4만 명. 5년 전보다 27% 넘게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CT 촬영 건수도 OECD 평균의 2배에 달합니다. CT 장비 보급률이 높아진 데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비용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방사선 노출입니다. CT는 엑스레이보다 훨씬 정밀하게 볼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방사선을 쏘아야 합니다. 복부 CT의 방사선 픽폭량은 6.8mSv로 가슴 엑스레이를 68번 찍는 것과 비슷합니다. 의료 방사선사가 1년 동안 노출되는 방사선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CT 방사선은 몸에 남아 축적되지는 않지만 연간 픽폭량이 100mSv를 초과하면 암 발생 위험이 0.5%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CT 촬영자만 지난해 48,000여 명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CT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료진이 권할 때만 하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방사선 유해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 또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CT 검사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이 믿고 따라주실 필요가 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이쯤 되는 애들은 초음파가 더 유리한 검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선이 발생하지 않는 초음파나 MRI 등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12월 22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